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법관의 수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부장판사는 3인 합의부의 재판장을 의미하고, 합의부 재판 외에도 단독 재판을 하는 많은 법관이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의 수는 많아도 20%에서 30%를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0% 이상이 부장판사가 되었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 내막을 보면은 한 번 부장판사를 한 사람은 계속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단독 재판을 하더라도 부장판사라고 호칭된다고 합니다. 또 전에는 부장판사의 자리가 생겨야 부장판사로 보임을 했는데, 최근에는 매년 일정한 수 이상의 판사를 부장판사로 보임을 하고, 사무분담은 합의부 재판장을 하기도 하지만 단독 재판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합의부 재판장을 하다가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다시 단독 재판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예전과 달리 고등법원에서는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부장판사라는 개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부장판사라는 명칭의 직함에 우리가 집착을 할까요? 영미에는 사실 부장판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부장판사 제도를 두고 배석판사와 같이 재판을 하는 그런 사법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와 같은 연역적인 이유에서 부장판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부장판사라는 제도가 현실과 운영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실 부장판사라고 하더라도 보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판사는 다 호봉제에 따라서 보험급을 받기 때문에 몇 호봉량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부장이라는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장이 되었다가 단독 재판을 하면은 또 단독 재판을 하기 때문에 부장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부장이 되면은 법원장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든지 하였으면 단독 판사로 다시 내려서 재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장판사의 수가 워낙 많고, 또 자리가 없더라도 매년 일정 수의 법관들을 부장판사를 보임을 하다 보니까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은 받더라도 단독 재판을 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는 현실과 또 제도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맞추는 방향으로는 결국 부장판사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장판사라는 용어는 결국 법관에게도 상당한 경륜을 갖춘 법관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당사자에게도 상당한 경륜을 가진 법관이 재판을 해주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신뢰가 간다, 이런 효과를 갖춘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조의 일원화에 따라서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판사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사 중에서 굳이 일정한 연수가 지나서 다시 부장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